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지난주인가 아마 K문화가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외국인들이 참여해서 이제 페스티벌이 열렸었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보니까 뭐 프랑스, 미국, 영국, 말레이시아, 심지어 중국까지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한국 K-팝서부터 해가지고 재반 문화를 경험을 하는데 정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것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자, 오늘은 불현듯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이 지금 저러다 붕괴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뭐냐면 북한이 붕괴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북한이 붕괴가 된다면 미국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만일 북한이 붕괴된다면 중국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만일에 북한이 붕괴된다면 러시아가 내버려 두겠어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통일은 또 안 될 겁니다. 정말 우리가 힘을 기르고 잘 관찰하고 정말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정말 문화적 심리적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우리는 정말 한치의 어떤 소홀함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정말 북한이 붕괴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과 우리의 안보 태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여정이 최근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과 남조선의 합의가 더 심각한 위험을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이제 겁박을 했죠. 한국과 미국이 핵 억지력을 더 완벽하게 강화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핵무장 잠수함을 남조선에 배치하고 핵 위협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한국을 이렇게 미국이 끌어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것은 오산이다. 그만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도 했어요. 겁박도 하고. 예를 들면 그 전에 그런 얘기 나왔었죠. 한국이 핵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합의 사항에서 남조선은 핵 무기 자체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런 합의를 했다고 김여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 이제 우리 워싱턴 선언을 언급했죠. 적들이 핵 전쟁 연습에 전념하고 한반도 인근에 핵 자산을 더 많이 배치하면 할수록 북한은 우리는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유권 행사를 더 그만큼 크게 만들고 더 강화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그러한 김여정, 즉 김정은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한 결과가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 아닌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김여정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했던 얘기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김여정이 뭐라고 그랬죠? 바이든 대통령을 늙은이의 망언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는 못난 인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예의도 없고 건방지죠. 정말 정말 옆에 있으면 한테 줘받고 싶을 정도로 정말 예의가 없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이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 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말 진짜 참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화형식까지 하고 막 그랬죠. 그거는 대개 이제 독재국가에서 하는 상투적인 그런 전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깡패 국가 누구죠? 악의적 미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족을 말살하겠다는 그 우리나라 정부를 또 이렇게 징벌하기 위한 뭐 북한의 북한 그 학생들이 막 벌기를 일으키고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최근에 이제 보도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이며 불역적인 대미 굴종 행각이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비하를 했죠. 핵전쟁 행각으로 낙인을 찍었어요.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격인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그 워싱턴 선언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적대감이 아주 골수에까지 들어찬 자들의 범죄적인 야망의 산물이라고 이제 아주 그 왜곡해서 비방을 했죠.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은 되게 보면 비방을 했습니다. 왜곡해서 비방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이 사안들이 바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직접적으로 놓고 이제 한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누가 등장을 했죠? 과거에 그 목함지뢰 사건 때 확성기 방송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공격했던, 그러니까 북한이 지뢰건 먹고 이제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죠? 김관진 장관이죠. 전 장관인데 그 장관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돼서 이제 제2의 창군으로 이제 승화시키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볼 때는 어때요? 북한에서 볼 때는 이제 껄끄럽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대북 절대 우위의 안보관이 이제 이미 등장으로 해서 이제 그 어떤 은유적인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기 체계의 아주 굉장히 발전적인 것 등에 대한 그 반발심 같은 것이 막 등장을 할 겁니다. 등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어때요? 2024년에 뭐 있죠? 국회의원 선거 있어요. 총선 있죠. 총선을 겨냥해서 관리위원회 해킹이 빈번히 요즘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물론 이제 방호벽이 자체가 잘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공격을 받진 않았다고는 합니다만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 총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국정원에서 파악한 것이 8번 공격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조작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선관위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되는데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이번에는 그런 사안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북한이라는 그 컴퓨터 불모지에 누가 갖다 줬습니까? 그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586 컴퓨터 미림대학에다 5,000대 갖다 줬잖아요. 그걸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정말 못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총선을 겨냥한 부정선거 개입도 어느 정도 좌절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짜증나겠죠. 그런데 또 북한 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근에 보니까 러시아 그 한복판에 그 북한 노동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닌답니다. 막 돌아다닌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블라디보스토크 그 도심에 대형 건설 공사장이 있는데 고층부에서 이제 철근 조작하고 막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북한 우리 동포들이에요. 왜죠? 왜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있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제는 뭐 저기 비트코인 같은 이런 것도 이제 잘 안 되니까 해킹도 잘 안 되니까 이제 내 동포들을 외화벌이로 내몬 것 아니에요? 정말 김정은의 그 야망이 정말 진짜 안 좋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어때요 지금? 언젠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북한이 요즘 하루에 2끼 먹기도 힘들다고 그랬죠. 힘들 겁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때요? 코로나 확산을 관련해서 김정은이 뭐 했어요? 국경 봉쇄했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통제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북한은 식량난을 해결할 수가 결코 없을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또 저기 애국미 헌납운동도 금년도 초에 또 있었죠. 이런 것들 군인들이 먹을 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2월 달보다 3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수입한 쌀에 약 2월 달보다 증가를 했는데 약 2.5배 정도 증가를 했답니다. 했는데
44만 7천여 톤인데 그 중에서 반이 전부 다 중국쌀이 아니고 어디냐면 저 안남미, 저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 등 따뜻한 나라에서 나는 쌀들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은 많이 틀립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하루에 500g씩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데 그것도 한 4일밖에 못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참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식량난을 겪고 있는지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북한의 그 보릿고개가 대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되는데 대개 5월달 보리 나오기 전까지가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북한은 약간 우리보다 남쪽보다는 춥기 때문에 약간 늦습니다. 한 달 정도. 근데 5월달, 6월달이 보릿고개인데 4월달서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 이번에 또 김정은이가 뭐 했죠? 제8차 8기 7차 전원회의에서 그 단기 사안으로 농업 문제가 거론된 자체가 바로 뭐냐면 북한의 현 식량난 자체를 대변해 주는 거죠. 2월달에 또 우리 통일부에서 보니까 뭐 나왔어요? 통일부에서 발표한 내용,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여기에서 7년 연속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에 필요한 나라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힘든가, 북한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전염병에 굉장히 만연돼 있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금년도 초서부터 아마 현재까지일 겁니다. 환절기까지 마스크를 썼다가 벗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보다도 감기 환자가 더 많았었어요. 오죽하겠습니까? 북한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이제 짝퉁이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 이설주가 들고 다니는 뭐 루이비통 가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음날 되면 전부 다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들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녀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최근에 나온 그 유튜버에 보니까 가짜 짝퉁 루이비통 가방을 옆에 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비웃을 것이 아니라 참 안 됐다 불쌍하다 할 것이 아니라 여자들은 바로 뭡니까? 어린 소년으로부터 나이 든 성인들까지 어때요?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라든가 명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싶은 욕구들이 있죠. 이런 욕구들이 전부 다 좌절된 것에 대한 간접 불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보는 세계관이 틀려요. 세계로부터 수신하는 정보 체계. 김정은은 안 봐요. 쇄국 정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그랬죠.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 귀 막고 눈 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몰라요. 세계에 대한 정보에 대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 그러니까 어때요? 그 차이에서 오는 어떤 거예요? 시각 차이에서 오는 소통 부재. 불만이 그 김정은 일가에 대해서 전부 다 막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은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죠. 북한까지 최고 외국의 건 아니다. 그럼 막 법이라는 법은 다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주민들 통제하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불만이 굉장히 많은 확산 추세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제 바로 북한 사회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거기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그 미래 발전적인 그런 사안들이 합의가 됐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큰 것은 그 군사정보보호조약, 지소미아죠. 이미 됐고,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셔틀 외교. 필요할 때마다 필요하면 양국의 리더도 마찬가지고 그 강요들까지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셔틀 외교까지 확인됐다는 것, 확대됐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그 안보가 강화된 것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미일 공조 체제가 강화된 데 대한 불안들이 많을까 적을까요?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북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서 굴욕 행각, 매국 행각, 안보 위기 행각이라고 막 왜곡해서 날조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좌파 세력들의 주장하고 똑같죠. 이런 것들을 계속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한국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날조해서 이제 우리한테 선전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사회 심리를 파악을 해봤어요. 보니까 이제 김정은의 심리를 보니까 김정은은 어때? 기분 좋겠어요? 우울하겠어요? 굉장히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겠죠. 뭐죠? 핵하고 미사일 어떻게 됐습니까? 도발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는 어때요? 없는 것 같아. 옛날 지난 정부 같으면 한번 쏴대면 무서워서 막 돈 퍼줬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회의, 그 다음에 공포와 겁박을 해도 안 먹혀요. 한국 국민들이 전부 다 알고 있고 한국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미일 공조, 대북 공조 체제에 대한 불안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리고 정말 북한이 주장하는 잠수함, 핵잠수함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유하고는 핵은 전 세계를 멸망시키고 남을 정도의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한국의 위상이 자꾸자꾸 올라가죠. 자꾸자꾸 올라갑니다.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K-팝이라든가 K-문화가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뿐이 아니고 위상도, 국제적인 위상도 굉장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한국 정부의 국민에 대한 사랑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리더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고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난 정권에 안 그랬죠. 자기들만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뭐예요? 자기 사랑밖에 없어요. 국민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코인 가지고서 장난친 그런 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그리고 아니라고 우겨요.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나쁜 자들. 다시는 정치계에 발을 들이면 안 될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민생과 국제적 고립에서 오는 홀로서기에 대한 불안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가 어때요? 충분하게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까요? 아닐 겁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간첩단이라든가 민노총 등에 대해서 대남 지령이 탄로났지 않았어요? 탄로났지 않습니까? 탄로났어요. 완전히 탄로나니까 어때요? 사실 거기서 오는 절망감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바로 김정은의 심리적 우울증이죠, 우울증.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의 사심은 어때요? 핵심 계층과 이제 나눠서 보겠습니다. 핵심 계층은 김정은의 측근들이에요. 김정은의 리더십을 의심하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또 4대 세습에 대한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요? 공산주의에서는 세습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김주의 부상에 따른 남녀 불평등한데 평등 말도 안 되죠. 여기는 불만 같은 거. 그 다음에 만일에 김정은이 실격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불안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계층은 어때요? 김정은의 우상화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인권 유린, 그 다음에 어때요? 김정은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확산되겠죠?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회의도 나타나겠죠. 공산주의 환상에 대한 회의. 북한식 보릿고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배급제, 양극화 심한 모습들. 그 다음에 외부 세계와 정보에 대한 당부의 통제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북한 붕괴의 촉매자가 바로 뭐죠? 심리전이죠. 그래서 우리 언론을 활용해야 됩니다. 뭐죠? 방법은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서 지속적으로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자랑하거나 선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역효과죠. 과거의 심리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켜서 방법은 자유민주주의 확산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기본권, 인본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주고 북한 주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떤 기대가 나옵니까? 김정은과 핵심 계층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과 군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군과 북한 주민들을 밀착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물리하기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좌파 세력들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방법은 좌파 세력들의 주장을 묵인하는 겁니다. 좌파 세력의 주장에 대한 해명을 지향하고 민노총 전교도 중의 주장에 대한 실상을 보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예를 들면 북은 본사이고 민노총은 영업일부다. 지령문엔 뭐라고 써 있어요? 20년 뜨거운 동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면 언제? 노무현 정권 때죠. 그때부터 굉장히 동지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기대 효과가 좌파 세력의 국민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좌파주의 허구성.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을 확산시켜야 됩니다. 북한이 신봉당이면 안 된다. 정말 자유민주주의 당이어야지 북한이 신봉당이면 될 수 없다. 말이 안 된다. 이걸 국민들이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좌파 정치권에 이제 좌파 정치인들이 몰락돼야 돼요. 매국노 같지 않습니까?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승부정신을 계속해서 확립시켜줘야 되고 확산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정의사회 구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산을 해준다면 정말 우리의 우위가 그리고 정말 북한 붕괴가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가 그렇게 수관하던 남북 통일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문화적 심적 통일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